그러면 충청도를 호서라고 그러잖아요. 호서 지방.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 평야지대, 예? 충남이라고 그러죠. 충남 평야지대에서는 호서라는 말을 꽤 많이 써요. 특히 당진에서 제일 많이 써. 거기 가면 뭐 호서문학회, 호서대학교, 호서고등학교 뭐 그거 많잖아요. 호서. 당진 서산 그쪽에서 많이 써. 호서라는 말을. 근데 그렇게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 건데, 그죠? 여기에서 조치원에서 조치원 좀 못 가서죠. 이렇게 북쪽으로 충북 쪽으로 미호천 가는 거고, 여기 금강 본류 가는 거고, 여기 남북 방향으로 흐르다가 강경에서 동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데, 이게 호강이라고 치면 호서가 이게 많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디 찾아보니까 이 미호천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디서는 미호천 서쪽이다. 미호, 여기서 그 미호도 호자가 들어가잖아요. 미호. 여기 그 조치원 합강리서부터 청주 쪽으로 흘러가는 그 청주 진천 음성 증평 이렇게 가는 하천을 미호라고 그래요. 미호천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금강 본류 말고는 제일 큰 지류죠. 그래서 이 미호강 좌측 서쪽을 호서라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문헌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설은 아까 얘기했더니 여기 제천에 의림지라는 저수지가 있어요. 의림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저수지 중에 하나예요. 사만시대부터 있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의림지 서쪽이다. 의림지를 호수로 보고 라는 설도 있어요. 미호천 서쪽이라는 설도 있고. 근데 그렇게 치면 의림지를 기준으로 서쪽 잡아주면 충북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고, 미호천을 중심으로 하면 충남만 해당하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충북에서는 호서라는 말을 난 못 들어봤어요. 거의 안 써요. 여기 오면. 그래서 나는 미호천 서쪽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정리가 되세요? 예. 네. 제일 많이 쓰는 영남, 호남. 그러니까 이 호서라는 말이 잘 안 쓰니까 뭐라 그래요? 영남, 호남, 충청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예. 뉴스에서도 보면 영남 지역은 어떻습니다. 호남 지역은 어떻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호서란만 안 쓰고 충청 지역이라고 꼭 그런다. 그렇죠? 예. 여기를 호서라고 굳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호서가 어디야? 내가 왜 호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중원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중원 지역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원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자, 영동 영서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제 그 척추뼈가 지나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서울하고 연결하는 고개가 대관령. 대관령 동쪽을 영동, 대관령 서쪽을 영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영동과 영서의 기준은 대관령, 영남의 기준은 뭐다? 조령. 예? 아니 근데 별로 이렇게 수긍을 안 하는 눈빛인데. 이거 정답 아니에요. 그냥 제가 찾아보니까 대충 이런 거 같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대한민국 누구도 이게 기야!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전해 내려오는 거니까, 네. 딱 이게 정답이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구는 의림지 기준이라고, 누구는 미호천 기준이라고 하고 다 달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호천을 기준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대신, 지금의 충북 지역은
호서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영동, 영서까지 했죠? 예. 관동. 그 다음에 관동, 관북, 관서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천령관이에요. 천령관. 천령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나도 안 가봤어요. 궁금해 죽겠어요. 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궁금하니까. 천령관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여기 함경도, 예? 여기를 뭐라 그런다? 천령관 동쪽에 있다 그래서 관동. 관북. 관북. 천령관 북쪽이라 그래서. 예. 천령관 북쪽이라서 관북. 여기를 평안도를 관서.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쪽은 관북, 여기는 관서. 그거더라고요. 천령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해서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해서. 서울을 기준으로 바다 서쪽. 서울을 해서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아니다. 이렇게 봤나? 그래서 하여튼 여기를 황해도를 그전부터 해서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황해도를.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지역은 뭐라고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경기라고 해요. 이것도 중국에서 온 지명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 기호라는 말은 학맥 얘기를 할 때 주로 써요. 지형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 아니고 이제 학맥을 얘기할 때 기호학파라는 말을 많이 써요. 기호학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의 16세기에 임진왜란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선조가 집권할 때가 우리나라 황금기였어요. 뭐가? 진짜 기라성 같은 대학자들이 쏟아져. 정말 쏟아져. 그 중에 투톱이 누구예요? 5,000원과 1,000원. 이 사람이 투톱이야. 율곡 이이와 퇴계 이황. 이 사람이 투톱이에요. 그 외에 사실은 여기 이 산청 쪽에 남명 조식 선생이라는 분이 또 빅3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를 더 치자면 이쪽 개성 쪽에 화담 서경덕 이렇게 넷을 쳐주는 건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 남명 조식 선생 같은 경우는 벼슬도 안 했고 너무너무 깐깐한 사람이었고 그 남명 조식은 실천을 강조하는 이 이황이나 이이는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관념 철학 비슷한 거였는데 남명 선생은 실천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남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의병이에요. 우리나라 의병들은 다 남명 쪽 사상을 받은 사람들. 실천 철학하는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사변적이고 관념적으로 조선 철학이 흘러가니까 결국 퇴계와 율곡 투톱으로 나뉜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조선시대 전기 임진왜란 전에 전기는 훈구와 사림의 싸움이에요. 훈구와 사림. 훈구는 뭐냐면 훈이 공훈자예요. 공을 세웠어. 공을 세운 구파. 이 사람이 훈구파야. 즉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진짜 지조 있는 선비들은 어떻게 해요? 정몽주 같은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런 거야. 고려를 멸망시킬 수 없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고려 때려엎자 해가지고 이성계를 도와서 정도전처럼 정도전, 권근 뭐 이런 사람들이 도와줬잖아요. 이 사람들이 훈구파야. 그래서 조선을 개국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이 훈구. 그리고 또 내려가서 세조가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를 찬탈할 때 그 세조를 도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훈구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선 전기에 이꼴 저꼴 보기 싫다라고 시골에 내려가 있던 사람들 있어요. 시골에 내려가서 공부만 하고 제자들만 키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림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갈 때 중종 때
조광조를 시작으로 해서 뭐 김종직이나 김굉필, 정여창 이런 학자들이 이제 중앙으로 막 진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훈구하고 붙는 거야. 그래서 4번을 붙어가지고 다 절단나요. 그게 이제 사화야. 4번에 김효사화 뭐 있잖아요. 을사사화, 무호사화 뭐 있잖아요. 사화를 통해 가지고 이 살인들이 다 절단이 나는데 그래도 올라가서 다 밀어내고 나중에는 이제 살인이 장악을 해. 그래서 이제 중기 이후에는 다 살인이에요. 그 밑에는 살인인데 그 살인이 맨 처음에 뭘로 나눠져요? 동서분당을 한다고. 동인과 서인으로. 그러다가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갈라지고, 그죠? 서인은 나중에 뭐 노론 소론으로 갈라지고, 뭐 이렇게 그런 하여튼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정치적인 칼날을 갖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학맥을 따져요. 난 누구 제자, 난 어디서 누구를 한테 배운 사람, 이게 커요. 그래서 퇴계의 제자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동인을 형성하는 거예요. 동인. 나중에 이제 동인 중에서 남인 북인으로 나눴다가 북인들은 광해군 이후에 몰락을 하고 남인이 살아남죠. 그리고 이쪽은 서인이야. 서인은 율곡 율곡을 학문적 스승으로 삼는데 율곡은 본인이 서인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 서인이야 라고 거기 몰려다닌 적도 없고. 근데 율곡은 정말 천재였었거든. 우리나라 역대 역사 중에 조선 놓고 3대 천재를 얘기하면 조선 전기에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천재예요. 조선 중기에 오면 율곡 2기가 천재고, 조선 후기에 가면 다산 정약용이 천재야. 그래서 조선의 3대 천재라고 그러는데 율곡이 어마어마한 천재였어. 그러니까 신사임당은 뭐였냐면 소위 말해서 엄친아야. 아니 엄친아가 아니라 엄친이죠. 엄친. 엄마 친구가 있는데 그 집 아들이 엄마 친구가 있는데 그 엄친이 신사임당이에요. 신사임당은 뭐 한 게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들 하나 똑똑한 아들 낳은 것뿐이 없어. 근데 이제 5만원권에 올라가가지고 시비가 많이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율곡을 서인의 이제 그 어떤 시발점으로 보는 거야. 이 사람은 거기에 낀 적은 없는데. 근데 율곡의 고향이 어디예요? 파주, 경기도 파주? 파주, 강원도. 신사임당 강릉 여자잖아요. 신사임당의 처가가 아니라 뭐예요? 친정. 이 강릉이 맞는데 굉장히 잘 살던 집이에요. 근데 율곡의 아버지는 이원수라는 사람인데 여기 파주가 고향이에요. 파주가 고향인데 그 집은 신사임당의 집안처럼 그렇게 세도가 아니라 뭐야? 세력 있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조선 전기만 해도 고려 풍습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처가살이 하는 거를 뭐 그렇게 흉으로 안 봤어요. 오히려 기반 잡을 때까지 처가살이 하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었다고.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문화가 확 바뀐 건데. 그래서 이제 어려서 여기 강릉에서 나고 자란 건 맞아요. 근데 율곡의 고향이 강릉이 아니에요. 외갓집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서 자라서 살고 율곡의 묘는 파주에 있어요. 내가 또 갔다 왔잖아 거기도.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거기 율곡 아버지 이원수도 있고 율곡 어머니 사임당도 있고 묘가 다 거기 있더라고. 나 가서 절 한번 하고 왔지. 그런데 율곡이 여기 사람이에요. 에? 그런데 율곡의 많은 제자 중에 수제자가 있어. 제일
이지방으로 치는 제자. 그게 누구냐? 그게 사계 김장생이에요. 여기 연산. 요 연산면에 논산 가다 보면 연산 가잖아요. 예. 거기를 기반으로 하는 사계 김장생 선생이 율곡의 최고 수제자야. 학문적으로. 도남서원. 그래서 그 사계 김장생의 또 최고의 수제자가 누구냐? 그 아들인 김집, 신독제 김집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동문수학했던 사람들이 후배이긴 한데 우암 동춘당이에요. 초려라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제일 꼭대기 선생님은 여기인데 그 나머지 선생들은 다 여기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여기 회덕, 그 다음에 연산,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윤씨들, 그 윤중, 윤선거, 그쪽 집안, 노성면, 논산의 노성면. 그러니까 다 이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 여기 퇴계의 제자들은 다 이쪽이야. 경기 북부, 안동, 예천, 영주, 뭐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요걸 영남학파라고 그래. 동인 쪽, 남인 쪽을. 근데 이쪽 사람들은 퇴계가 여기 있고 나머지 그 제자들은 여기 대전 근지에 다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충청학파라고 하려니까 뭐예요? 율곡을 배제시켜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율곡들 포함해서 여기 사람들을 다 일컫는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기와 호서, 호남까지 여기 황해도 남부부터 요렇게 기원하고 이거를 한꺼번에 이르는 말을 만든 게 기호예요. 서부벨트.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거는 어떤 그 특정 강이나 그 뭐 산, 고개 이걸 기점으로 해서 만든 얘기가 아니라 기호라는 말은 이렇게 항맥이 율곡 선생으로부터 이제 뻗어나온 그 항맥 요 사람들이거든. 근데 주로 여기였어요. 주로 여기 그 율곡의 수제자가 사계 선생. 사계 선생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우암, 동춘당, 초려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엄청난 학단을 형성해서 최고 그 썬파워를 자랑해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하고 늘 학문적으로 대립하고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그랬던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경기 북부에 아니 경상도 북부에 몰려 있어요. 근데 여기는 흩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기호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아마 일본 학자가 만든 말일 거예요. 그래서 요새 충청학이다, 충청학파다 라는 말로 돌려서 많이 써요. 기호학이라는 말을 근데 기호학이라는 말을 써야 율곡을 끌어당길 수가 있거든. 그런 거예요. 설명이 되셨어요? 예. 이거 다른 거는 다 지형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기호라는 말은 뭐지 그거? 항맥, 항맥이다. 학파를 가지고 지은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